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한가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상한가 나온 종목도 많아지고 있고, 상한가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상한가 이후에 종가를 지켜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한가 종가를 깨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면서 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는 상한가가 고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본다면 상한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저점인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제가 상한가 나온 종목들 한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종목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닥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5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K증권인데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억자가 반대로 된, 저는 깃발령 패턴이다 라고 보는데, 그 이후로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 대비 5배, 6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때 상한가가 고점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이긴 했지만, 아, 저점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상한가 그 위치가 고점인 경우도 있겠죠. 그 이후로 주가가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하는 것이 되겠죠. 매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수익 실현하는 매도도 있고 손절을 하는 매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매도, 잃지 않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 들고,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늘 내가 이 자리에, 이 주가가 이 자리에 온다면 매도하자라는 관점으로 기준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 저항과 지지 거래량을 보면서 그런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때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워넷도 보시면 상한가 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 가고 음봉,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서 아, 이런 패턴도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지넥스텍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전에서 상한가 가고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다시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기전 프로 2000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빠졌다가 재차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죠. 상한가 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점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성 옵틱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한가 패턴을 제가 따로 정리한 게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런 패턴, 그리고 기준만 잘 정한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보다는 기준, 나는 이 자리에 이 주가가 온다면 정리를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자 그러면서 기준을 좀 더 밑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솔리드 종목 보시면 이때죠. 3월 11일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리들.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며칠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고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런 기준을 볼 때 저는 분봉으로 쪼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월 11일, 12일에 이제 상한가 이후에 첫 움직임이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일 볼게요. 이런 모습이죠.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 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그 밑으로 빠진다면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요. 좀 더 길게 볼게요. 이런 모습이죠. 이런 자리들은 살짝 깨긴 했지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 자리 본다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항 자리였죠. 저항을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로 10% 정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신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패턴들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리드를 그런 기준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런 거래량,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겠죠. 월요일 시장에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각자만의 기준이 있을 테고, 저는 한 짧게 요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보고 월요일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볼 것 같고, 돈이 나가지 않은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솔리드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그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TMC인데요. TMC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상장됐을 때 그리고 고점이 이 자리였죠. 이미 매물 소화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가 이제 상한가 간 모습이죠. 종가를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준을 이 자리로 볼 것 같아요. 3만 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절하자, 혹은 더 길게 본다면 28,500원 정도. 그렇지만 28,500원은 너무 좀 간격이 크죠. 손절 라인이 너무 커서 좀 짧게 보고 대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이런 모습이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재차 빠지고 있지만 저점이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월봉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고 주봉의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인데요. 네, 이런 모습이죠.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종가를 깼지만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한가 중심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중심선이 42,475원,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월요일 시장에서 42,400원, 42,5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테고, 이 라인으로 본다면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은 너무 저는 크다 생각이 들고 한 44,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거래량을 보면서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든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밑에서 매수를 하든 어찌됐든 손절 라인을 잘 정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고영인데요. 고영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때였죠. 4월 24일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대금도 꽤 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심봉을 한번 볼까요? 중심봉을 보면 네, 요 자리입니다. 34,000, 38,500원 정도. 저는 이 라인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가의 모습을 보면 딱히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기준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라인 좀 짧게 본다면 39,500원 정도 혹은 39,000원 정도로 보면서 이 자리에 온다면 깬다면 미련 없이 손절하자.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들어가더라도 쉽게 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계의 힘을 빌려야겠죠. 자동 감시, 주문, 차트를 보면서 그런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기준을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생각과는 다르게 빠진다면 또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또 주가가 오른다면 또 그에 맞게 또 대응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런 자리들, 충분히 이런 자리들에서 돈이 나간 것이 없고 지금은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매수하는 관점, 또 기준을 정하면서 매도하는, 손절을 정하는 관점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한번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